Yeah, and I think I got one. 오늘은 조선시대의 수학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의 역사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서양의 수학자들을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에도 위대한 수학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위대한 수학자인 조선시대 수학자 홍정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대한 조선의 수학자 홍정하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홍정하와 하국주의 만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홍정하의 업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계산도구인 상가지를 사용하거나 암산으로 풀었으며, 이 영상에서는 조선시대 산학의 자존심을 세운 홍정하의 일대기와 우리 조상들의 수학의 열정과 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자 홍정하 소개. 과거에도 수학은 일상생활과 더불어 나랏일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분야였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원주율을 알고 있었고, 직각삼각형, 방정식, 거듭제곱 등을 생활 속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건설, 토지 측정, 세금 등 행정과 백성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연구를 이어가던 조선시대 산학자들 중에서 천재 수학자라 불리던 홍정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수학자이며 실학자, 1684년생이고 조선시대 속종과 영조 때의 수학자로 대대로 수학시험에서 수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조선시대의 산학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시험에 합격해야 산학자가 되는 공인수학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시험에 합격하여 산학자가 되었으며 그 후 중국의 수학자 하국주와 만나 그로부터 서양의 피타고라스 정리와 같은 구고연의 정리를 이용한 문제들이 있는 구고도설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구일집이라는 책에 전해오는데, 이 저자는 유럽 수학과 접촉이 없었는데도 대수적 기하적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수학책 구일집은 천지, 인 등 8권과 부록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일집의 한 내용인 홍정하와 중국의 수학자 하국주의 만남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하가 쓴 수학책 구일집에는 수학의 대화가 소개되어 있는데 1713년 5월 29일 홍정하는 같은 수학자인 유수석과 함께 조선에 온 중국의 사력 하국주를 만나 수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하국주와 홍정하의 만남은 요즘처럼 공식을 암기하거나 문제풀이를 하는 수학 공부와는 달리 대화를 하는 시기였으며, 하국주는 천문과 역산에 밝았고 산학에서도 뛰어난 실력자였습니다. 하국주는 문화대륙의 인류학자인 양 어깨를 우쭐대며 이런 문제를 알겠는가 하는 얕보는 마음으로 홍정하에게 문제를 냈는데요. 360명이 한 사람마다 은 1냥 8전을 내는 합계는 얼마나 되겠소? 그리고 은 351냥이 있소. 한 섬의 값이 1냥 5전 한다면 몇 섬을 구입할 수 있겠소? 조선의 위대한 수학자인 홍정하는 이 문제가 간단한 곱셈 나눗셈 문제인 걸 바로 파악하고 계산을 하여 그 자리에서 계산하여 답을 내줬습니다. 앞에 답은 648량이고 다음 문제 답은 234섬이 되옵니다. 홍정하가 금방 문제를 풀자 하국주는 다음으로 도형 문제를 냈습니다. 제곱한 넓이가 225 평방자일 때 한 변의 길이는 얼마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도 모두 풀었을 것입니다. 제곱해서 225인 수는 15가 되니까 답은 15이지요. 홍정하는 이 문제도 맞췄습니다. 이렇게 모두 정답을 맞추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 중국 사신이 홍정하의 실력을 얕보아보고
하국주의 체면을 살리려는 듯 말참견을 했습니다. 사력의 수학의 조에는 깊이가 한량이 없소. 여러분 따위는 도저히 견줄 바가 못되오. 사력은 많은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은 그에게 문제를 내야 하지 않겠소. 홍정화는 생각해서 바로 문제를 그 자리에서 내주었습니다. 지금 여기 공 모양의 옥이 있습니다. 이것에 내접한 정육면체의 옥을 빼놓은 껍질의 무게가 265근이고 껍질의 두께는 4치 5푼입니다. 옥의 지름과 내접하는 정육면체의 한 편의 길이는 각각 얼마입니까? 이 문제를 듣고 하국주는 한참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요. 당장에는 풀지 못하지만 내일은 반드시 답을 주겠소. 그러나 하국주는 다음날에도 끝내 정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수학자 하국주의 참패였습니다. 홍정화가 그 자리에서 낸 문제의 풀이 설명입니다. 홍정화가 계산도구를 이용하여 구한 9의 부피 공식은 부피는 16분의 9 파이 r의 3승, 파이는 약 3으로 계산했는데요. 정육면체의 부피는 x의 3제곱으로 잡아놓고 9의 부피는 공식을 사용하여 16분의 9 파이 x 3승입니다. 껍질의 부피는 3분의 무게, 조선시대의 무게를 부피로 바꾸는 방법 중 하나였죠. 따라서 9의 부피에서 정육면체 부피를 빼면 껍질의 부피가 나오므로 계산을 하여 3분의 265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x는 약 3, 즉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는 약 5가 되게 됩니다. 중국의 수학자인 하국주를 이겨 조선의 수학의 실력과 열정에 대해 얼마나 큰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학자 홍정화의 업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사라진 방정식 표현인 천원수를 발전시키고 조립제법 비슷한 알고리즘을 사용한 증승개방법을 통해 방정식의 풀이법을 연구해 저서인 9일집의 10차 방정식 풀이까지 담아 조선만의 방정식 이론을 발전시켰다. 즉, 수학자 홍정화는 10차 방정식의 풀이까지 9일집에 담아 조선만의 방정식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찾지 못하는 값까지 찾은 것이 아니고 산가지라는 계산도구를 이용해 수치 해석학적 풀이를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10차 방정식 풀이의 틀에 대해 조선만의 방정식 이론을 발전시켜 위대한 업적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산가지를 버리고 주판에 몰입했는데 주판이 산가지에 비해 연산력이 월등하긴 했지만 당시 산가지의 이론들이 원나라의 연구 대상이라서 반대로 명나라들이 들어서 깊이 대상이 된 게 컸습니다. 그러다가 동시에 주판으로 다루기 곤란한 방정식론을 유한급수론 모두 기억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일본과 중국에서 버린 산가지를 계속 메인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10차 방정식 뿌리까지 담아 조선만의 방정식론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양희가 만든 백자도에는 가로와 세로의 합이 505로 같은 마방진이 있었는데 척보고 대각선의 합이 505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첫째 줄과 둘째 줄, 마지막 줄과 마지막에서 둘째 줄이 바뀐 것을 알아냈습니다. 수학자 홍정화의 업적에는 우리가 흔히 쓰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의 수학적 구조를 바로 파악하여 조선 최초로 얻어냈으며 이렇게 수학자의 홍정화의 업적에 대해 알아봤으므로 우리 조상님들의 수학의 열정과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영상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